환영합니다, 여러분. 올해 13년째, 13번째 하반기 채용 동향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조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발표는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동향과 전략을 좀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4개 업체에서 알찬 채용 설명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과 준비는 취업학교 인강이나 혹은 저희 이제 이동 수업이나 인크루트로 초대해서 진행하게 되는 수업들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하반기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꾸준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트 채용 동향은요, 올해의 경우에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채용 동향은 13년째 상장사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1,300여 개 정도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있고요. 이 기업들을 저희가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채용을 잘 할 수 있는 기업 그룹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채용 동향이 우리 채용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13년째 꾸준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여 개 중에 840개 상장사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찾으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 응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 채용을 어떻게 준비하셔야겠느냐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요, 올 여름 무난히 더우셨죠? 네, 많이 더우셨죠? 채용 설명회를 매년 진행하다 보면 앞에는 좀 썰렁합니다. 네. 조회사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썰렁한 반응을 보이시다가, 아까 가수분들 노래하시는데도 좀 썰렁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피드백이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 시간에 제가 많이 하려 하고자 앞에 조금 이제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번 여름 유난히 더웠다는 걸 기억하시죠? 네, 근데 저희가 1,300개 기업에 일일이 전화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이제 전화응답을 다 받았고, 이쯤 해서 저희 행사를 준비한 스태프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 설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2016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 규모는 얼만큼 되십니까? 전년 진행하신 채용 실적과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네, 이런 이제 질문들을 주로 이제 응답을 받게 되고요. 자, 이제 제가 결론 위주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제가 이게 지금 마이크가 높아서, 네. 하반기 대졸 공채, 여기가 지금 숭실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졸 동향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졸 채용 기상도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2가지 정도 도출이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그리고 여기에는 취업을 1년, 2년, 3년 준비하셨던 이제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특히 이제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방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네. 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짜고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응답합니다. 55% 정도가 채용 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시겠죠? 자, 13년간의 그래프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제 지점들이 2016년도 하반기 채용 동향인데요. 채용이 있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55.3%입니다. 전년도 응답이 어땠느냐를 보시면요. 36%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 같으시죠? 네, 무려 한 7% 정도가 채용 계획이 더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선을 보시면은 2005년도와
2011년도 정도가 거의 피크 정도의 대답을 주셨어요. 60% 넘는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다 진행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 수준에 육박하지는 못했지만 최근의 트렌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청사진을 거리겠죠. 올해는 채용이 좀 더 많이 진행이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채용의 문호를 열어놓은 기업 숫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뭘까요? 네.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한 기업의 숫자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에게 저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 명 뽑나요? 라는 응답에 있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년 대비 채용 규모는 마이너스 7% 정도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응답한 기업 숫자는 많아졌는데 규모는 줄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선배 세대들은 대기업의 공채를 얘기할 때 보통 규모 있는 진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채를 의미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은 대기업 역시 이 채용 시장을 이끄는 대기업 역시 대규모 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되 소규모 채용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인크루트 대표님께서 올해 4차 산업혁명 이제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핫 이슈는 뭐였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채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용 없는 산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바로 목 앞에의 취업, 그리고 10년, 20년의 경력 설계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셀러리맨으로서의 인생은 선배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대기업도요, 현금 자산이 없거나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 투자를 일으킬 만한 인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탤런트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은 채용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그러나 그들의 채용 규모는 예전만 같지 않다. 규모를 대부분 줄여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마이너스 7%라고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이제 현실적 의미인지 잘 다가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되게 밝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표가 밝지 않은데 좀 밝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두운 이야기를 왜 저렇게 웃기게 얘기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 앉아 계신데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여기 지금 다 이제 취준생 구직자이시니까요. 네, 강의를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지시어를 잘 안 따르시는 경향이 있으신,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바라보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13개월 내 일자리가 없습니다. 네. 좀 우울한 얘기를 제가 너무 거시기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통계에 저희가 되게 가려지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직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인정이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길이 보이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과 가망성에 무게를 좀 싣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의 채용이 올해 진행되는 기업들은 많은데 TO는 작지만 그건 내일이 아닐 거야 라고 이제 우리는 흔히 상상들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교정 한번 하고 가자고 제가 숫자를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규모별로 한번 동향을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쨌든 1차 목표는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이시죠? 인크루트의 트래픽을 보면 기업 규모별 트래픽에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트래픽대로 나와요. 공무원, 대기업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채용 규모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대기업은 어떨까라는 이제 의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규모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결과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일괄 상승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규모는 좀 줄여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규모가 주는 데는 대기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단위별 규모가 원래 크지가 않아요. 뭐 뽑아도 2명 내, 3명 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자릿수 내외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달라진, 앞으로 이제 놓여진 트렌드에 명확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기업도, 대규모 공채가 아니라 중규모, 소규모의 이제 채용 시대가 열렸고, 이게 조금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시, 소수 채용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들 규모 중에 가장 큰 곳은 대기업입니다. 80% 정도가 올해 채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년 숫자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전년대는 한 50% 정도 기업만이 현재 시점에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 규모의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점을 보시면은 지금 추석이 또 목전이죠. 네. 9월 15일 전후로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기업들은 그 이전에 진행을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이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응답한 많은 기업들이 추석 전후에 채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응답한 기업들 중에 대기업의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던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인문계열도 있으시고 이공계열도 있으시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대기업 알겠고, 근데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분야는 어떤가 이제 응답을 하실 텐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업종별 채용 동향을 보시면 13년간 저희 추적에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보시죠. 네. 기상도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밖에 비가 오죠. 네. 비 오는 카테고리 업종군은요, 시장 분야, 업종 분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시잖아요. 취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두 가지 분류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업종이에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전자업종인가 아니면 소비재 직군 업종인가, 예를 들면 뭐 유통 분야인가, 이게 시장의 분야를 저희가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에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스펙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직종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CJ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IT 분야냐, 아니면은 유통이냐, 뭐 아니면 기획이냐, 뭐 예를 들면 회계냐, 이런 이제 분야를 가지게 되죠. 그걸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 곱하기 직종 곱하기 경력 연차 혹은 레벨, 이것이 보통 이제 경력의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커리어를 이제 가지는 문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내가 어느 업종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느 직종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 없이 기업명만 보고 갑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크루트 통계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네이버 이런 회사들 한번 뜨면 갑자기 조회수가 팍 오릅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가운데는 사실 그 회사의 모집 분야와 이제 무관한 이제 프로필들이 많이 들어오게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채용 시장은 그러한 전략이 잘 안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업종 기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 데들이 어떤 데인가 한번 보시면 여행 숙박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전기 가스, 그다음에 번개까지 치는 데가 있네요. 기계금속 조선중공업, 전기전자, 정유화학, 섬유, 의약, 이런 데들인데요. 이 분야는요, 사실 저희가 20년째 채용시장에 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채용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데들이 어디냐면은 21세기 들어와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조선,
제조 이런 분야가 대한민국의 산업을 견인했고 고용을 견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표를 보시니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이 번개를 맞거나 비가 오고 있죠. 예, 산업 지도에 특히 고용 산업 지도에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읽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력 개발의 제1원칙은 뜨는 시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그러면 해는 어디냐는 거죠. 보시면 식음료, 유통물류, 정보통신 오늘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업체들이 나와 계시죠. 이 분야가 올해의 대기업 혹은 이제 상장사의 채용 시장을 견인하는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국민은행도 나오셨는데 금융보험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데들은 전년과 거의 대동 이제 유사하거나 답보 상태의 채용이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업종들이 왜 그러면 채용 규모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햇빛부터 식음료 부분은요. 전년 대비해서 9% 이상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이 식음료 중에서도 올해 시장을 이끄는 부분은 외식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사업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먹방, 쿡방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용지표는 산업의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이 있으면 고용이 일어난다는 게 일단 기본 이제 원칙이죠. 근데 예를 들면 IT나 이런 분야에서는 산업이 호황이어도 고용이 없는 이상 이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정보통신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요, 앞으로 계속 가겠죠. 네, 근데 좀, 우울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계시는 이제 신세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정보통신 분야에.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정보통신 분야는 엔트리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들 같은, 취준생들이 잘 안 들어오는 분야입니다. 왜일까요? 예. 왜일까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미래 주요 먹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분야에 지금 대학생들의 과 선택이라든지 학과 선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공 분야별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정보통신 분야라고 해서 다 IT 개발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필요한 기획이 있고 마케팅이 있고 세일즈가 있고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취업, 좀 더 미래 경쟁력이 있는 취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물류 분야도 아까 많은 채용이 올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 그러니까 유통물류 분야는 감소가 혹은 이제 답보가 이제 예상되는 이제 분야이고요.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흐림 가고요. 네. 저희가 이제 관련된 자료집을 좀 배포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상세 설명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햇빛이 있는 분야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분야 진출을 고려해 주시되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미래 내 10년 뒤, 20년 뒤 모습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해당 업종을 좀 더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달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반기 채용의 트렌드는요, 저희가 기업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조금 더 드려봤는데, 전년도 채용이나 올 상반기 채용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들도 같이 좀 해봤는데요. 요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아주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요약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피드백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상관없이 직무 역량 평가형 채용을 확산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라고 저희가 현장에서 여쭤보면 NCS 채용이 뭐죠? 역량 중심의 채용이 뭐죠? 이렇게들 물으십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예, 포인트를 잘 못 맞추겠다.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기업은요, 아이러니하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 NCS 기반의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NCS나 역량이
다른 꼴 같지만 같은 꼴입니다. NCS도 국가 역량 표준 체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은 역량이고요.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역량도 역량입니다. 그러면 이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추가 정보가 좀 더 필요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경력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업종 체계와 직종 체계를 크로스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를 들면 유통업체예요. 유통업체에서 마케팅 관련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통업체의 마케팅 모집이란 IT 업체의 마케팅 모집과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의 정의도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분 없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여전히 높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묻지마 입사 지원을 하는 기업명을 바라보고 입사 지원하는 패턴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이 발견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대기업의 70%, 중견기업의 60% 이상이 역량 보고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역량은 시장의 표준 역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기업이 속한 시장의 업종, 그리고 이 업종에 필요한 직종의 정의에 필요한 역량,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4개 기업이 나오시지만 4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종별 탤런트들은 아마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업종이 좀 다른 분야별로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답변은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헛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열린 채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닮은 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의 채용은요, 스펙을 안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량 중심의 채용은 필요한 스펙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린 채용은 일단 스펙이라는 서류 전형을 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오디션이 됐던 공모전이 됐던 이런 방식으로 필요한 직원을 선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린 채용과 역량 채용은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난 정말 학교 때 너무 놀고 꿈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게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 이제 이런 열린 채용을 한번 또 지원해 보시는 기회도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 평소에 좋아하는 게 있고 끼가 있는데 이걸 표현한 장이 있으면 도전해 볼 만하죠. 근데 이렇게 열린 채용을 진행하겠다라고 응답하신 기업, 대기업도 5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사 지원자 스펙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중복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보겠다, 혹은 아예 보지 않고 그러니까 기재하는 스펙 대신 우리가 측정한 도구로 보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맞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서 이야기한 2개의 트렌드하고 또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오늘 나오신 업체에 면접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해보십시오. 팁으로. 근데 창의성 면접이나 역사 에세이 등 기업들이 자체 면접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많이 이 세팅된 형식의 면접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면접 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면접 스터디에서 어떤 기업을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은 앞으로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를 가겠다, CJ를 가겠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을 가겠다, 국민은행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면접의 방식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해야지만 그 면접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맥락이 제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분야에 대한 확정이 없이 취업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큰 개념의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대규모 공채를 할 때는. 그래서 우르르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맞는 보직을 배치를 하고 보직 순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기업은 그런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방식은 여전히 그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취업률 50%일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회 요인도 된다는 거죠. 아까 2명 중에 1명은 탈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안 뽑으려고 탈락시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업은 투자 여력이 있거든요. 네, 그 투자가 인적 요소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저는 우리 기업들은 인적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호응하는 어떤 탤런트에 대한 준비 어필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제가 오늘 발표를 가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서둘러 발표를 하느라고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는데 보충자료 배포를 통해서 소화를 더 해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이제 인크루트가 개설해서 운영 중인 취업학교의 인강이나 그리고 저희가 뭐 숭실대를 비롯해서 학교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동 수업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크루트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정한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 수업도 9월 이후로부터 커리큘럼들이 쭉 나올 겁니다. 벌써 지금 인크루트에 접속하시면 국민은행 공채 대비 인강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이제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취업 준비에 너무 많은 돈, 불필요한 투자 이런 것들 덜 진행하면서 성공 취업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하는 인크루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